안녕하십니까, 선성하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그 난리난 그 뉴스 있죠? 다시 말해서 어, 도보단에서 USB를 전달했는데, 에? 누가? 달이 김정은한테 전달했는데, 그 USB 안에는 뭐 발전소가 있었다, 원전을 조준다 발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SBS 8시 뉴스에서 아주 대대적인 그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방송을 했냐면은 여기서는 탈원전 하면서, 그리고 북한에다가는 원전을 지어준다, 뭐 이런 뉴스가 SBS에서 방송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큰 충격파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이게 웃긴 얘기냐면, 우리는 영화 한 편 봤다고,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탈원전 한다고 난리발광 치면서 월성원전 1호기를 경제성 평가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없애면서 그 와중에 북한에다가는 원전을 지어줘 있다는 얘기죠. 원전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또 조선 쪽에서의 기사는 또 뭐라 하냐면, 원전도 짓고 뭐 수력발전, 화력발전, 뭐 가스 뭐 이렇게 등등등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그 작년부터 달의 사주 풀 때, 올해 신축년 신금이 들어가면은 관제운수에 세게 들어온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지난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나올 겁니다. 신축년의 신금은 을목무관서주에는 평간칠살로 관제구설이 세게 들어온다. 예. 아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없애면서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뭐 위험하다며, 근데 북한에다가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들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이번 원전 이 타픽은 마사지가 안 된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마사지 하면 뭘 해요? 당장 내년이면 정권이 바뀌는데, 만에 하나 더블당에서 누군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가지고 파묻는 것보단 오히려 더 파헤쳐서 자기들의 입지를 또 공부하는데 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불당 안에도 이낙연파가 있고 이재명파가 있고 정세균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김경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 정권의 격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달무리들이 했던 이런 그 우리는 탈원전하고 북한도 원전 짓는,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신분열적인 행태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신분열적인 행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다? 우리의 그 가장 그 핵심되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최고에 있는 그 산업은 뭉개면서 없애면서 저쪽에다는 오히려 원전을 지어준다? 근데 지금 북한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핵 개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대북 제재하고 있는 이 마당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측근이었던 장성민 씨가 페이스북에서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이건 국제 범죄다까지 했어요. 국제 전범이다. 이건 국제 형사 재판감이다까지 할 정도예요. 굉장히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공수를 넘긴다 해도 공수처장이나 차장이나 공수처 검사가 이거를 마사지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중차대하다. 왜? 그거 마사지하는 순간 나중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공수처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적당히 뭉개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달 정권의 가장 큰 이게 생긴 거죠, 악재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만일에 보수 우파 유튜버에서 만일 다뤘다면은 그 파급력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너무 우파 유튜버들이 너무 극우다 이런 식으로 떠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파장이 적을 수도 있고 가짜 뉴스로 막 매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동안 그래도 달에 많이 충성을 해왔던 공중파 방송 SBS에서 8시 뉴스로 이거를 특집으로 다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가을이 올 때는요, 오동잎 나무 딱 떨어지면 아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알듯이 SBS 같은 공중파가 그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려 했다는 그 뉴스를 던질 때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달의 세력들이 달의 힘이 많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낀다는 사실이죠. 달의 힘이 기울어 가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반문 세력이 되는 거죠. 그 세력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SBS 방송에서 그래서 방송이 나온 게 아니냐. 막지를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달무리들이 SBS 방송 그 뉴스 자체를. 이거는요. 그 레임덕의 또 본격적인 신호탄도 되는 거죠. 신호탄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어떤 불공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나올 때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계속 앞으로 어쩌면 또 쇼킹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쇼킹한 사건들이 그건 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 지금 마침 달의 운이 극도로 나쁘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축년 신금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 황당무계한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정신분열적 행태 이런 것까지 이제 이게 폭로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무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쪽 무마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이런 궁금을 또 호기심 갖게 돼요. 과연 USB에는 또 뭐가 더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달무리 정권의 민낯을 이번에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그 정체가 마각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마각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마각이.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은 그 영감, 제가 싫어하는 그 영감조차도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이적행위라는 게 뭐죠? 제가 볼 때 이적행위는 아마 그게 문제가 될 때는 이적행위가 맞다면 여적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적죄는 형법상에 뭐라 나와 있죠? 아주 흉악한 큰 범죄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 정치가들이 자기들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수족 좀 부리는데 지금 산자부 공무원들 둘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할 때는 그거를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좌천을 당해야지. 좌천을. 응? 아니 적당히 하든지. 지금 윤석열 총장도 박근혜 정권에서 어땠습니까? 뭔가 어필하다가 대전지검 대전 고공검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한 걸 이렇게 억지로 해놨을 때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 얘기죠.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냐 이 얘기예요. 잘못하면 뒤집어 쓰는데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흉악한 범죄에 휘말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 연금 사라지죠. 또 몸은 또 고달프죠. 또 나오고 나서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혹시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몸보신할 때다라는 걸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몸보신할 때다.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부당한 걸 했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공익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불법 출금한 것도 누가 공익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공익제보자가. 그 사람 왜 했겠습니까? 정의로워서?
제가 볼 때는 정의로워서도 한 가지 일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일면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나는 이렇게 정의로웠어. 나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하나의 그게 된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 무죄됐을 때 그 사람은 거기 범죄에 가담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데 우리는 탈원전 이거는 정말 이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지지하고 이거에서 이런 만일 대깨문이 또 있다면은 저는 그 대깨문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당의 그 지지만 호남민이라 하더라도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번 이런 그래서 저는 그 대깨문은 극히 소수고 그리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여론을 그냥 어떻게든지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저는 막상 대깨문이 누구냐 하고 어떤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또 다른 또 놀라운 또 결과를 보지 않겠느냐. 뭐 어떤 분은 뭐 대깨문이 200만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사견인데 난 대깨문이 한 뭐 1000명 정도, 1000에서 2000명 정도 이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이번 사건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뭐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신분 갈등, 뭐 계급 갈등, 아니면 빈부 갈등 이런 게 다 원인이 돼서 이제 나왔지만 이번에 여긴 탈원전하고 북한에다 원전 짓는다는 거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이건 뭐 더 큰 갈등이 된 거죠. 그렇죠? 주족과 우리와의 사이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 원전을 거기다 지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마사지해도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드러날 문제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본격적인 아마 또 이 폭로가 나올 거라 이렇게 봅니다. 뭐 어쩌면은 이 정도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부터 이제 레임덕이 시작된 거거든. 레임덕이 왜 이낙연 씨가 그렇게 지지도에서 팍 꺾입니까? 이재명 씨는 올라가고 이재명 씨는 그래도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반문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 해경부 홍씨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씨는 계속 달무리들한테 붙어갖고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선 거죠. 항상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은 항상 그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면을 보여줘야만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응? 항상 그랬거든. 우리 역사에 보면은 항상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같은 편이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 하면은 현 정권의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만이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뭐든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단 말이야. 변혁을 원하고. 그래서 될 텐데 이낙연 씨는 그냥 보니까 뭐 무슨 뭐 저기 달무리에 맹종하는 사람 같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가리 없이 그냥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낙연 씨 사주연도 품갖고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맞췄으니까 그것도. 박원순, 이낙연 뭐 제가 다 맞췄거든요, 여러분들. 잘난 체 죄송한데 제가 이낙연 사주 볼 때 뭐라 그러냐면 경자년 말쯤에서 뒤통수 맞는 듯한 그 형국으로 완전히 밀려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면에 숨어있던 이 불의의 불공정하고 불이고 엉터리 그리고 막 그런 문제가 큰 원전을 끌어올린 당사자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한번 사주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씨 제가 지난해 풀 때는
그 음력으로 봤어요. 음력으로. 왜냐하면 양력으로 보니까 이 관이 없는 거예요. 무관이에요. 시에 관이 있을지 모르죠. 일단은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음력으로도 풀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양력으로 한번 풀어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확실치는 않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최정 씨가 이제 경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회창 씨를 내가 체크해 보니까 이회창 씨가 그 옛날에 태어난 사람인데 1935년생인데 6월 2일생이 양력으로 그 주민등록상에 양력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최정 씨도 어쩌면 이 양력이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해서 다시 한번 풀까 합니다. 제가 볼 때 시에 분명히 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원장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본대문은 우리 최정 씨 사주 본대문은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최정 씨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이 보면은 지금 이 계수에서 계수일간 계수대운에서 감사원장이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병화가 바로 재입니다. 신금의 임수니까 용신은 목화로 쓰는 게 맞고요. 목화로 쓰는 게 맞는데 여기에 틀림없이 토가 있다고 봐요. 토 다시 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목화로 용신을 쓰는데 사실은 이 개수가 오면요. 개수가 오면 돈에는 잼뱅이 되는 거죠. 돈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주에 제가 봤다는 사람 좀 싫어해요. 정치가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왜냐하면 그러면 사리사욕이 많거든. 사심이 많고 자기 돈 모으는데도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근데 최정 씨 사주에 이 개수가 와가지고 개수가 와서 어떡하다? 요 개수에는 인입니다. 인. 그래서 인시충이 나서 병화의 뿌리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주에는 분명히 용신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화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지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병화가 밝기는 밝은데 이게 돈이 이게 재물인데 재물에 욕심은 없다는 얘기죠. 왜? 깨지니까 자꾸만 인신충으로. 인목이 와서 이게 신금이 없더라면 이게 인목이 병화를 살려주면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변호사로 큰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아마 나가서 변호사 했겠죠. 근데 보시면은 인신충이니까 인목이 병화의 뿌리인데 이게 깨지니까 별다른 힘을 못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다? 돈의 욕심보다는 내 자리에 욕심이 더 많았다. 그리고 많이 관이 있다면 내가 관직에도 욕심이 많았다. 돈보다는 관직에도 욕심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개수대운이 사실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수신강사주의 개수원보다 군비쟁지가 돼가지고 돈을 갉아먹기 때문에 사업가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다 감사원장인 거예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관사원장. 감사원장이니까 개수가 와서 병화를 깨는 게 나쁘지가 않은 거죠. 내가 돈복은 없더라도 나는 비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난 치열하게 살겠다. 치열하게. 내 욕심 안 부리겠다 이 얘기 됩니다. 내 욕심을 안 부리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 요 신금 선비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 청렴 경백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선비 같은 마음으로 내가 착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왜? 개수니까. 돈을 깨니까 돈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월급 나고 받아본 게 없는 거예요. 뇌물 일체 먹지 않을 거예요. 단 1원도 뇌물조차를.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최정 씨가 또 사죄된 게 뭐다? 이 병화를 무려 둘이나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다? 바로 이 선비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인수가 이렇게 쭉 깔면서 선비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인수가 태양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뭐다? 천간에 인수가 태양할 때 이게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좀 철학적인 약간 좀 관념적인 사람인 거고 여기는 보면 인수가 이렇게 지지에 착갈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아마 시에 관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올해 이제 신축년에 유심수되는데 이제 묘대운 넘어갔어요. 묘대운으로 그렇죠? 묘대운 넘어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묘는 인하고 좀 달라요. 인은 인신충인데 묘는 묘신합이 되니까 나무의 기운이 조금 살아있다. 목의 기운이 조금 살아있다고 보다 목성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옷을 벗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옷을 벗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개업을 한다든가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묘대운에서는. 그러니까
66세에서 67, 68, 69, 70 이때죠. 묘대운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민년이 가면요, 이민이 오면은 이분이 돈하고는 좀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민년에 또 이민보다 임병충이라 해가지고 또 쟤를 또 깨거든. 쟤를 또 깹니다. 내년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못 벌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적군도 바뀌고 막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 병임충으로 또 돈을 깬단 말이에요. 근데 인이 오는데 인이 또 인신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화의 뿌리가 살아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돈 밝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양심적으로 살지 않겠느냐. 돈을 좀 도외시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살지 않겠냐 보여지고, 한편에서는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봐야 돼요. 어?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면 어쨌거나 인신충이기 때문에 역마거든요. 충이 나기 때문에 정치를 해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신충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권 후보로 나오는 일은 없을 거다 봐요. 개인적으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뭐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이민이니까 임병춘 딱 때리니까 제가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분이 초대 국무총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초대 국무총리로는. 근데 초대 국무총리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 나올 거는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냐면은 정민입니다. 정미. 자, 그러면은 2022년에서 3, 4, 5, 6, 7, 2027년이죠. 2017년. 그러면 지금 따지면은 지금부터 한 6년 후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 대통령 6년 후. 그러면 현재 나이가 66이니까 72세죠. 72세. 바로 간목입니다. 간목 때문에 정민연의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죠.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나무가 밑으로 깔면은 충이 나서 운이 별론데, 요동만 많고 요동만 많이 치고 운이 별로지만 간목이 오면은 여기서 수생목으로 딱 이렇게 용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주는 물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천간에 간목이 가장 좋은 용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왔을 때는 용신이 이 목화가 확 살아나고, 대운에서 목화가 확 살아나니까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최재형 원장한테는 굉장히 간목 대운이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지지 기반이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분이 아마 71세부터 5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운이 아니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여유롭게 살게 되는 거죠. 마음도 편해지고. 자, 근데 다음 대통령 선거가 정민년이게 정민년이거든. 그죠? 정민년이라서 이게 미토가 바로 관입니다. 관이 되고, 그리고 정임합이 된단 말이에요. 정임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만일에 차기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다면은 제가 볼 때 정민현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는 조금 관심, 마음이 좀 솔깃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이게 수생목으로 가니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의 에너지를 분출해 본 적이 없어. 이 보면요.
이 인신충, 묘신합 이렇게 다 나가니까 분출한 적이 없어 내 에너지를. 근데 갑이 오면 어떻게 된다? 수생목 빵, 수생목 빵 하면서 목상으로 가고 그러면서 내 인수도 막 이렇게 누르고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공잘 맹잘 하다가 화학적으로 좀 누르면서 야 적당히 너도 네 그 어떤 너의 그 어떤 그 마음도 좀 충족을 해야지. 예? 너의 그 사욕도 좀 충족해야지. 그러니까 더 이상 선비일 수는 없잖아. 너무 공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면 안 돼라고 해서 화학금 눌러대면서 수생목 내가 뭔가 표현하려고 내가 뭔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볼 때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는 좀 더 관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관심이 있을 거다. 응?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차기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해야만 반드시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 관심.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죠? 대권 후보 나간다 이게 아니고요. 대권 후보 나가 볼까 하는 관심까지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관심까지는.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길게 봐야겠지만 국무총리를 했을 때는 대권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갖는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권 후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몇 년 후니까. 어쨌든 국무총리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바로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재형 씨와 이회창 씨. 둘 다 이제 법관 출신이고, 둘 다 판사 출신이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회창 씨가 국무총리 하고 나서 대권 후보 도전해서 실패하고 2007년도에도 무소속 나와서 또 실패했습니다. 대권의 욕망이 상당히 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회창 씨 사주를 언젠가 풀어보겠지만 이분이 이회창 씨가 을목일간에 연애 신금이 있습니다. 을신충으로 평관치살이 발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관이 발달하면요 정치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선거를 했던 그 당시 운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충이 온 거야. 계속 충이 오고 그래서 뜻대로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회창 씨는 운이 별로였어요. 운 자체가 운이 좀 별로였다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이 4월생인데 2007년도 대통령 선거는 바로 정해년 사회충 아닙니까? 이게 깨졌죠. 그러니까 목성화 쭉 뻗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충으로. 그래서 보통 충이 올 때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충이 오면 운 자체가. 그래서 이회창 국무총리하고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권 후보에 3번에 나갔는데 그 이유는 뭐다? 바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미에 제가 볼 때 정미에밖에 나오기가 좀 그래요. 정미. 왜냐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토는 이제 그런 운은 더 이상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벌써 77이니까 바로 이 간목이 굉장히 좋은 운이니까 간목의 정미대운에서 대권 후보에 관심입니다. 관심 나온다는 게 아니고 대권 후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그렇죠? 바로 국무총리를 해야 된다 반드시. 제가 여기서 왜 관심이라고 잠깐 얘기하냐면 지금 뭐 이재명 씨나 아니면은 또 뭐 안철수 씨나 그다음에 또 뭐 윤석열 씨나 등등은 이 정미에도 대권에 도전할 만한 대권 후보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사주명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주명식에 비해서는 우리 최재형 원장님이 좀 약간 밀린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또 모르는 거니까 이 최재형 씨가 대통령 됐으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최재형 씨가 차기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 대권에 대한
욕망이 생길 거다. 일단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최재형 원장의 사주 보면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내가 뭐 대통령 그런 마음 없어요 지금. 그냥 이 사람은 청산리 벽계에서 하는 선비인 거예요. 선비, 학문, 인수니까 학문의 학문.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실력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 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재형 씨가 최재형 원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일단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되려면 다음번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해야 된다. 뭐 그리고 현재 그 최재형 감사원장 하는 걸 봐서는요, 제가 볼 땐 뭐 차기 조건에서 국무총리감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